아직도 챗GPT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챗GPT에게 좋은 답변을 얻기 위한 프롬프트 작성 방법 6가지. 얼마 전 GPT-4가 나오고 엄청 화제가 되었죠. 챗GPT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시연 영상을 보면 성능뿐만 아니라 사용하기도 더 쉬워지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말로 질문하고 바로 말로 답변받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걸 카메라로 보여주면 바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게 업데이트 될 거예요. 정말 누구나 쉽게 사용하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그런데 나는 아직도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몰라서라면, 내 친구는, 내 동료는 이미 챗GPT를 사용해서 생산성도 높이고 업무 시간도 줄이고 있는데 나는 아직이라면, 이 영상은 바로 당신을 위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으로 시작하세요. 가장 기초를 알려드릴 거예요.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정말 초보자들이 필요한 부분만 딱 짧고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릴 건데요. 우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챗GPT 같은 인공지능에게 원하는 답변을 얻기 위해 질문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알면 챗GPT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먼저 알아두어야 할 점은, 이 방법들은 한 번에 하나씩 사용하는, 각각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6가지 방법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페르소나 부여입니다. 챗GPT에게 특정한 역할을 부여해서 답변의 톤과 스타일을 조절할 수 있어요. 실제 대화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거는 그냥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7살 어린이에게 설명해줘 라고 간단하게 질문을 했어요. 물론 답변을 보면은 인공지능은 마치 로봇이나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배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어린이에게 말한 듯한 말투로 답변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페르소나 부여를 하고 받은 답변이에요. 비교를 해보면 지금 일단 이게 페르소나 부여예요. 당신은 7살 유치원생을 담당하는 선생님입니다. 7살, 9살 자녀를 키우는 엄마라서 어린이들에게 잘 공감해주는 인기 있는 선생님입니다. 항상 상냥하고 친절한 말투를 사용하고, 어린이들의 질문에는 어린이들이 알아듣기 쉬운 단어만 사용해서 대답합니다 라고 부여를 했어요. 이렇게 페르소나 부여를 먼저 하니까, 자, 이렇게 답변이 돌아왔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유치원에 오신 걸 환영해요. 자,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게 시작해 볼까요?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여기에다 그냥 바로 질문을, 인공지능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방금 전에 대답한 말투랑 비슷하게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단어 선택도 좀 전에 간단하게 질문만 했을 때보다 좀 더 쉬운 단어를 사용해서 답변을 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역할을 그냥 단순하게 유치원생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영화나 연극의 배우처럼 역할에 대한 설정을 해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페르소나 부여를 하면 좋은 게, 여기에 대화를 이어나가면은 단지 일회성으로 이렇게 답변을 받는 게 아니라 채팅을 진행하는 내내 이 역할에 맞춰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페르소나 부여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답변이 그냥 성의 없이, 네, 저는 유치원 선생님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뭔가 답변이 영 별로라면은, 그때는 이 대화를 그냥 종료하고 새로 대화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퓨샷입니다. 몇 가지 예시를 제공해서 챗GPT가 패턴을 학습하도록 하는 방법인데요. 자, 만약에 챗GPT한테 그냥 이렇게 한국이라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응답이 돌아왔습니다. 물론 이게 아니라 그냥 한국에 대해서 알려주는 답변이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보냈어요. 한국 김치찌개, 일본 초밥, 미국 햄버거, 그 다음 이탈리아하고 뒤에 비어있죠. 이탈리아 피자. 자, 우리가 질문에 분명히 각 나라를 대표하는 음식이 뭐야, 뭐 각 나라에서 유명한 음식이 뭐야,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예시를 보고 이 이탈리아 뒤에 어떤 단어가 오면 좋을지 챗GPT가 만들어낸 겁니다. 이렇게 몇 가지 예시를 주면은 원하는 유형으로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굉장히 짧고 간단한 예시를 보여드렸는데요. 이거는 글을 생성해낼 때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블로그용 글을 만들 때 먼저 직접 작성한 글 몇 개를 퓨샷으로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정한 말투나 포맷으로 글을 만들어내도록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퓨샷은 꼭 이렇게 짧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참고로 예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제로샷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만약에 우리가 요 앞에 예시가 없이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음식이 뭐야?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거,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챗GPT 사용할 때 많이 하는 거죠. 그런 거는 그냥 제로샷인 거예요. 세 번째 방법은 프롬프트 최적화인데요. 프롬프트 최적화라는 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프롬프트는 최대한 상세하고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구구절절 길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챗 GPT한테 고양이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해요. 자, 고양이 이름 지어줘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럴듯한 고양이 이름이긴 한데,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에요. 자, 고양이는 다 다르죠. 종도 다를 테고 색도 다를 테고, 뭐 암컷이냐 수컷이냐, 어느 나라의 고양이냐,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정보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고양이는 암컷이고 잡종이야. 털은 노란색과 검은색, 하얀 줄무늬가 섞여 있어. 이 고양이 이름은 어떤 게 좋을까? 이런 식으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와는 달리, 자, 뭐 호피, 무지개, 말금이, 미미, 제니, 루나 이런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러면서 왜 이런 이름을 지어줬는지까지, 자, 다양한 색깔이 섞인 털 무늬, 뭐 여러 색깔 있는 털 때문에, 뭐 귀여운 느낌, 뭐 이런 식으로 이유까지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상세한 정보는 대상을 지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인공지능에 대해서 설명해 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유치원을 다니는 7살 어린이들 대상으로 인공지능에 대해서 설명해줘. 페르소나 부여 때 한 것 같죠? 그리고 뭐 챗 GPT를 처음 사용하려는 60대 어머님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에 대해서 설명해줘.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대상을 지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명확하게 대상을 지정을 하니까 좀 더 그 대상에 맞춘 말투나 난이도로 설명을 해줍니다. 네 번째 방법은 규칙과 옵션 설정입니다. 특정한 규칙이나 옵션을 제시해서 챗 GPT가 그에 맞춰서 답변하도록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기사처럼 작성을 하거나 초등학생에게 설명하는 선생님처럼 작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태양계에 대한 설명을 중학교 1학년에게 설명하는 과학 선생님처럼 500자 이내로 작성해 주세요. 자, 이런 역할 같은 것도 규칙인 거예요. 그리고 500자 이내로 작성해 주세요. 이런 것도 규칙, 옵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 물론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자, 이런 식으로 규칙을 명확하게 구분해 주면 더 좋습니다. 지금 당신은 과학 선생님입니다. 태양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고 그 아래 규칙이 따로 나와 있죠. 대상은 중학교 1학년, 글자 수 500자 이내. 자, 지금이야 간단하게 규칙을 2개만 지정했지만 규칙이 더 많아질 수 있어요. 어떤 말을 사용하면 안 된다, 어떤 말투를 사용해야 된다, 어떤 단어는 절대 사용하지 말아라, 이런 식의 규칙을 넣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방식은 규칙이 많을 때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포맷과 답변 방식 지정입니다. 챗 GPT가 내가 준 내용을 요약을 하거나 평문으로 작성을 하거나 기사로 변경시키거나 블로그 글로 작성하거나 또는 두 사람이 주고받는 대본으로 작성하거나 아니면 특정 내용만 추출하는 등 어떤 식으로 답변을 받을지 선택을 할 수 있고, 마크다운, HTML, 표, 리스트, 제이손 등 다양한 포맷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스 기사를 챗 GPT한테 제공을 하고 요약을 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대본으로 만들어 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내가 수집한 정보를 챗 GPT한테 제공을 하고 여기에서 전화번호만 추출해줘, 아니면 이메일만 추출해줘, 리뷰만 추출해줘,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추출한 정보를 HTML 표로 만들어 달라거나 마크다운 표로 만들어 달라거나 제이손으로 만들어줘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어떤 글을 써달라고 하면서 이걸 어떤 유형으로 해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요청해서 번거로운 작업을 모두 챗 GPT한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태양계 행성에 대한 내용을 제이손 포맷으로 만들어줘, 이렇게 요청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제이손 형식으로 만들어졌어요. 이거를 마크다운 표로 만들어줘,
라고 하면은 이번엔 마크다운으로 만들어 주겠죠. 자, 이렇게 깔끔하게 잘 만들어 줍니다. 이게 사실 사람이 하고자 하면은 매우 귀찮은 일이잖아요. 여섯 번째 방법은 대화 이어가기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대화할 때 질문을 한 번 하고 한 번 답변 받고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어떤 질문 했을 때 답변을 받고 여기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이어서 그런데 이건 어떤가요? 이거는 왜 그런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대화를 이어나가기도 해요. 챗 GPT와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질문하고 한 번 완벽한 답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화로 답변을 완성해 나가는 거죠. 제가 미리 주고받은 대화로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페르소나 부여를 아주 간단하게 했어요. 당신은 태양계를 주로 연구하는 우주 과학자이자 우주 관련 블로그를 운영하는 과학 블로거입니다. 라고 하니까 자, 이렇게 길게 답변이 왔어요.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만약에 이런 페르소나 부여를 했는데 좀 성의가 없다 싶으면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에 이어서 저도 우주 관련 블로그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누구나 읽기 좋은 주제 10가지를 추천해 주세요. 자, 주제 10가지 추천해 줬어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나는 어떤 게 좋겠다 라는 걸 고르기 좋겠죠. 여기에서 3번 블랙홀의 신비에 대한 글을 쓰고 싶습니다. 좀 더 세부 주제는 어떤 게 좋을지 알려주세요. 그래서 점점 더 많은 내용을 얻어냅니다. 그럼 또 이렇게 세부 주제 10가지 소개를 하고 저는 여기에 또 이어서 몇 번으로 글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제목은 어떤 게 좋을지 몇 개 만들어 달라고 하면 제목도 이렇게 그럴듯하게 만들어 줘요. 그럼 여기에서 골라서 블로그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면 쭉 나오고 마지막으로 그럼 방금 제안에 맞춰서 블로그 포스팅을 작성해 주세요. 규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고 좀 전에 알려드렸던 규칙을 넣는 거. 대상 독자, 과학을 전공하지 않는 누구나, 글자 수 1000자 내외. 자, 지금 물론 규칙을 간단하게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칙은 더 많이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투로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뭐 어떤 형식으로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단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글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거는 물론 만약에 한 번에 해서 좋은 글을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잘 아는 주제가 아니에요. 특히 저는 진짜 이거 모릅니다. 우주에 대해서 잘 몰라요. 블랙홀 당연히 잘 모르고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뭐 어떤 게 주제가 좋으냐, 또 여기서 더 캐 들어가서 결국에는 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뭐 제가 모르는 내용이지만 이런 식으로 대화를 주고 받으면서 괜찮은 내용을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에 그냥 우주 블로그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뭐 글 하나 써주세요,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좋은 글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확률상 봤을 때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설정을 세세하게 하고 대화를 이어나가는 게 더 좋은 내용이 나옵니다. 자, 챗 GPT를 잘 사용하기 위한 프롬프트 작성 방법 6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법들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위 내용에서 이메일을 추출해서 HTML 표로 만들어줘. 이렇게 답변의 포맷이나 방식을 지정하는 게 바로 규칙과 옵션 설정이기도 하니까요. 당신은 초등학교 선생님이다 라고 페르소나를 부여했다면 이것 또한 규칙이기도 하니까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정말 가장 기초적이자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한 가지, 직접 사용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기본적인 챗 GPT 사용은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꼭 직접 사용을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더 좋은 답변을 받을 수 있구나 라는 걸 스스로 느껴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챗 GPT가 없었던 때로 돌아가지 못할 거예요.